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7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때문에 우리 증시가 1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마치는 것도 3시에서 1시간 뒤늦은 4시에 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오늘 자기 실력 100% 이상 더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큰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봐버리면 사실 이게 상대평가에서 별 의미는 없는데요. 본인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00선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에 딱히 좋은 거를 좀 찾아보라고 하면은 손에 꼽기가 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힘을 상당히 잃고 있습니다. 2002.50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2000선의 붕괴는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증시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뒤틀림이 우리 증시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특히나 외국인들, 10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동안 40일 넘게 사들이는 물량에 비하면은 1000억, 적은 물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 또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염려가 되네요. 기관도 역시 매도고요. 코스닥입니다. 4.93포인트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가 더 좋을 것 같다.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중소형주. 별로 좋진 않네요. 네. 수급적인 면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많이 팔고요. 기관도 외국인을 바짝 뒤쫓아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우리 증시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0.1은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1061원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계속 좀 슬금슬금 내려가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내내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불안하다 그랬는데, 왜 슬픈 예감을 항상 맞는 걸까요? 이거 좀 좋지 않습니다. 자,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해서 정재훈 멘토와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2000선 붕괴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자, 오늘 시황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까지가 출현되면서 일단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들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00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002.99포인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61선 정도가 보게 된다면은 약 한 1980포인트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라인대가 보게 된다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즉 2000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가 또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요. 그거는 단기 반등이고요. 다시 한번 되밀리면서 저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약 한 이중 바닥의 모습들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고가권역에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그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권에서 사서 지금 현재 살짝 물려있는 분들은 좀 더 갖고 가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 특징주라면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4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대차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현재 이 라인대를 좀 저항자리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좋겠다. 즉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아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보다 좀 깊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금리 같은 경우 전날의 거래량을 증가와 함께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일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추격 흡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잘라주고 난 이후에 차익 실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도 기술적인 반등권역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 한 43,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분위기들 때문에 일단 61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그 서울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전날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격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전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의 발주 부분들, 수주 부분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빅사이클이 들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날 급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속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으나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절반에 대한 되돌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는 약 9,800원대 후반권역입니다. 지금 거래대가 8,600원 정도라면 약 한 2에서 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진바닥 과정을 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급 특징주 4종목을 꼽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현 시각에서 가장 핫한 이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11시쯤에 상장 예정이 트위터입니다. 워낙 이 상품 자체로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품이니만큼 이 상장했을 때 주가의 돌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근데 이제 과거에 페이스북, 이게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먼저 향후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 주십시오. 예, 일단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첫 거래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SNS 관련주들도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가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뭐 부정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조정의 좀 빌미를 좀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은 결정이 될 거지만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좀 느긋하게 보는 전망이 좀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네이버만큼 지금 확실한 기업은 그렇게 찾아보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지금 이제 68만 7천 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일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정고점권역에서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주느냐, 금일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뭐 내일 이탈을 해주거나 그러면 가격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뚜껑은 열어놓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뚜껑을 좀 열린 다음에 보자. 네. 자, 주말에 이제 중국 3중 전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또 관련 수혜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이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기엔 좀 다소 좀 광범위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중 전회가 좀
시작이 되면 지금 향후에 이 10년간의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개혁 방안에 대한 도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더 드라이브 정책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소비 주도의 경제 전환으로 전환 시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단 유통 섹터들 종목군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하는 만큼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일단 진출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게 된다면 리움 푸첸이랑 이런 종목군들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메일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좀 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유통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진단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요즘 들어서 좀 꽤나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매도의 규모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많이 나와야 2천억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낙폭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당연시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보게 되면 약 3천억 정도 조금 넘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현재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15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시 한번 숨 죽이는 그런 구간들, 그래서 움츠렸다가 다시 한번 튀는 그런 구간들로 일단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두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잠깐 좀 쉬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상승, 6월 달부터 상승했던 그 기대 수익률만큼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더 짧게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에 대해서 좀 짧게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몇 %짜리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과거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몇 거래일 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성도 ENG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도 지금 3중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지금 부동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이 있겠지만 공공주택에 대한 활성화,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때문에 최근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래량이 없이 지금 조정을 단기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이슈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회사가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즉 삼성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주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 부분들의 상당 부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들이 두 번째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이 가치 부분들로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기본적으로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0.5배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대안주 성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약 한 7,100원대 정도에 좀 매수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6,9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9% 밴드를 좀 적용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도 ENG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AS 해볼 텐데 오늘 손절가를 좀 터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요.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메일유업, 코렌텍입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메일유업 일단 손절가가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는 분명히 한 번쯤은 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들인데요. 일단 그 로스컷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4만 원 정도대가 이탈되는 흐름들도 일단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이제 거의 다 밀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메일유업도 조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 39,000원 권역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렌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코렌텍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손절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 상단권역까지는 재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다시 박스권역, 하단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하단권역이기 때문에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손절을 진행하셨다라는 분들은 일단 다행이지만 만약에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2만 원이 다시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 됐을 때 일단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추세는 현재 꺾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상당히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유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가름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더 참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또 정재훈 멘토를 직접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입니다. 열날입니다. 10일날 오후 3시에 대구에서 진행되는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의 간판 멘토시죠. 정재훈 멘토와 함께 또 예병군 멘토가 직접 자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연말장 승천주와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이니까요. 뭐 KTX 타고 가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발에 의해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확산에 따라서 1차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치고 나서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가닥을 좀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 반등 자체가 나왔었던 부분은 순간적으로 오늘 3시 마감 가능성,
이쪽에 잠깐 판단의 오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수로 스위칭 전환이 된 속에서 외국인들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는 누적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 스위칭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본다면 콜옵션 쪽의 방향성이 상당히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풋옵션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 노출되어 있는 가격대 부분으로 현재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262.5 풋상품 쪽의 놓고 보면 미결제 약정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베이시스 자체가 고평가로 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역시 베이시스가 약화가 되면서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의 현재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바스켓을 특히나 비차익 쪽에서 비워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을 현물 쪽에서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그 영향이 지금 선물 시장에도 조금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이제 대응 전략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수급창에서 요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실 것이 아니라 금일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5장에서 이 금융투자 창구의 매수 포지션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공격적으로 현재 4,100억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파이 자체가 서로 조각을 나눠먹는 그 정도일 뿐이지 공격적으로 시장을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금융투자 창구 쪽의 신규적인 매수분에 대한 받아주기 템포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금융투자 창구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위쪽을 한다면 종가상의 낙폭을 좀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0포인트에 대한 강력 지지력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현재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 금융투자 창구 자체가 매수세를 이렇게 강화시키지 못한다라면 시장은 종합지수상으로 1990포인트대 부근의 언저리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추가 하락도 조금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서 1차 조정 마무리 구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호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호등에서 제가 만약 추세를 그냥 논한다라면 조정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전 선물왕과 오후 선물왕의 타이밍 때 그때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봉상인데요. 이 모양에서는 제가 고점을 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호등상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 신호등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서 신호등의 각도가 줄어버리면서 고점을 두 번의 저항을 맞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롱 포지션상의 하방 쪽의 베팅은 맞으나 현재 기준점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황색 등에 대한 신호등이 현재 지지력 테스트 구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가상이 이탈할 경우에 빨간 등까지 브레이크 등을 좀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건 추세적인 매매를 잡았을 때 시황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는 오전 선물항과 오후 선물항에서 한 땀 한 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겠죠. 단기적인 장중 트레이딩 부분입니다. 롱 포지션의 매매와 단기 포지션의 매매를 똑같이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매매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 출발과 함께 신호등도 헤맸습니다. 헤매고 나서 확정치를 만들어내면서 조정포가 나왔고 녹색등 바깥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슈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추세는 지금 없는 구간, 비추세 구간 쪽에서 짧게 방망이를 잡고 수익을 짧게 스위칭을 치셔야 되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요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올 때 기관 쪽이 작업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부분의 추이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신호등의 모양상으로도 고점 매도가 조금은 유리한 위치이지만 역발상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관점으로 자, 금일의 황금 라인 5장 마지막 황금 라인을 좀 잡겠습니다. 263.5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회귀되어 있습니다. 자, 강력 지지력이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시 30분 이후부터는 강력 지지선이 계속해서 발생
발생이 좀 됐었는데요. 조금 약한 모습의 흔들기 작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잡으시는 분들은 기관 쪽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면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창구만 집중해서 보시겠고요. 그 관점에 263.50에 붙여서 매수를 잡자. 조금 아랫꼬리도 더 좋겠고요. 지금 방금 만들어낸 이 아랫꼬리의 패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패턴은 속임수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저항을 50으로 걸게 되면 그때는 완벽하게 신호등의 로직상에서도 매도 위쪽이 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시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의 모습상으로 놓고 본다면 신호등의 모양은 주정포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급의 특징과 마지막에 속임수의 아랫꼬리 패턴이 나온 것으로 봤었을 때는 저가 매수를 잡으며 오늘 마지막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봉에서 보였던 신호등의 로직을 놓고 보면 현재의 강력 드라이브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기술적인 눌림 조정, 견고한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생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촉앤촉을 진행하겠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외국인들이 오랜 매수를 어느 정도 좀 마치고 이제 순매도로 전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45거래일 만에 자금 유입이 일어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우리 국내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펀드 자금 유입이 이제 44거래일 동안 거의 6조 5천억 규모의 국내 주식형 펀드가 이탈을 됐는데 ETF를 제외하고 나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이제 116억 정도 순유입이 5일 정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41거래일 만이죠. 투신권 증시가 투신권이 증시에 좀 들어오면서 전날까지 40일 연속 5조 6천억인가 순매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펀드 환면이 일단락되지 않았나, 2,000포인트 뛰어넘으면서 대부분의 환매할 분들은 많이 환문을 했던 생각을 하고,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그동안에 꾸준히 40일 이상 순입이 된 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개인 자금이 한번 펀드를 유입할 때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신이 바로 급하게 매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외국인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기록을 하다가 떨어질 때 투신권이 물량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한번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2차 매수가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말까지는 다시 한번 매수가 다시 한번 가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도하는 물량 자체는 매수량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견조한 조정 구간에 코스피는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말 이제 중국 삼중전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9일에서 10일 중국의 이제 제3차 전체회의 삼중전회가 개최가 되죠. 역시 녹색 성장과 민생 개선, 대외 개방 등 개혁안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두 자녀가 허용이 되면서 내수 시장의 부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업체죠. 그래서 메일유업이나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헬스케어 종목과 이제 화장품 섹터에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헬스케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내수 업종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또 녹색 성장 계획에 따라서 친환경 산업으로 이제 중심추가 좀 이동이 예상이 되면서 2차 전지 업종이나 태양광 쪽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당분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기대만큼 게 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국내 증시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외인 이탈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이 좀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저점을 부분에서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당분간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가격적인 저가 메리트 업종으로 자금이 순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업종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견조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2차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수혜가 좀 볼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환율이 2009년도에 강세일 때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해외 지사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될지라도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할 만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해외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 섹터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은 역시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섹터가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준비하셨던데요. 먼저 첫 종목이 바이오스페이스군요. 네,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이쪽에 대해서 국내 시장 1위,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정부 원격 진료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도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최근에 뉴스로 좀 나오고 있고요. 개설적으로 이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과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20% 영업이익률이 나오면서 실적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또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쪽은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다 대부분 아실 텐데,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다이얼을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수 시장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자체를 지금 좀 불안한 장세가 꼴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가 편입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를 한 9,900원, 손절가를 7,6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에서 지지 공방이 당분간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부분은 여전히 기관이 그래도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9,900, 손절가 7,600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오지 인터넷인가요? 네, 네오지 인터넷 비중 15% 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악 포털 벅스를 통해서 음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오지 게임장과 협업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카카오와 공동 작업을 한 카카오 뮤직이 10월까지 순 이용자가 240만 명 정도 돌파가 됐습니다. 업계 1위 멜론 순 이용자가 337만 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 음원 가격의 인상이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전에 붐을 일으켰을 때 배경 음악을 많이 다운을 받았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음악을 런칭하는 카카오 뮤직 쪽을 네오이즈 인터넷이 영위를 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3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좀 매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관에 대한 순매수를 한번 보시면은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가 자체를 종가로 편입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를 9,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지 인터넷 매수가 오늘 종가, 목표가 9,500, 손절가 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와 함께 네오지 인터넷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25%의 비중이고요. 나머지는 4종목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 네오지 게임즈는 아직까지는 제자리, KG 이니시스는 17.4%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1에서 3%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에 있는 건 네오지 게임즈고요. 조금 전에 추천받은 건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들에 대한 AS 들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를 25%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1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시장이 좀 빠지면서 역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 조금 소폭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증권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상승률을 좀 높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수급에 대한 이탈은 전혀 없고, 지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 이제 다운로드 어제 같은 경우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고, 3분기 실적은 역시 가이던스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오는 만큼 바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고 나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목표가 23,000원을 돌파를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은 일단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쭉 났었죠. 그래서 거의 한 8, 9%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냥 11월 7일 매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매도 처리를 하고 MC넥스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10월 30일 날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지 않고 이 종목도 편입하자마자 수익이 잘 나다가 소폭 내려왔지만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로써 이제 두 종목을 편입을 인터넷하고 바이오스페이스를 하면서 포트를 이제 종목 비중을 10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포트폴리오까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AS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자, 최종 포트 정리하면서 이정복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가치 투자에 대한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상균 팀장의 포트폴리오 실제로 100% 직접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죠.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3분의 1가량 35% 비중이고요. 한양 ENG가 25% 그리고 나머지 4종목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의 1위 수익은 어버브 반도체가 69%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뒤를 위닉스가 52%나 상승을 해 있고요. 자, 한양 ENG는 좀 소폭 빠져 있습니다. 13%, UID는 2% 정도 현재 손실이 나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 딱 해서 버티고 있는데요. 자, 전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세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수능인 만큼 날씨도 추워지고 제 계좌도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어제 이슈가 썼었던 UID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TSP 모듈 관련해서 지원F의 물량을 줄이겠다. 앞으로 GFF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서 G와 원과 F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터치의 공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는 글라스를 말하는 것이며 F는 필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GFF라는 말은 글라스에 필름 2개, ITO 필름 2개를 증착해서 터치 모듈을 만드는 것을 GFF라고 하고 G1F는 필름을 하나만 쓰는 글라스에 증착을 하고 나서 필름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ITO 필름 자체가 팔라듐 인둔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쇼티지가 났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ITO 가격이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터치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거에 따르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전방업체가 ITO 필름을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에 맞춰서 필름을 줄이게 되는 공법, 즉 일체형 공법, 기존의 필름이 2개였다면 하나를 쓰는 공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G1F, GF1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G1F에 삼성이 계속 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G1F의 수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가 못하고 제일 중요한 ITO 필름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ITO 필름을 줄이면서 새로운 공법을 만들자 이렇게 됐었는데 ITO 필름이 최근에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즉 수율도 안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가격 경쟁력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G1F를 어느 정도 좀 철수하겠다라는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관련주인 멜파스라든지 UID라든지 기타 네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체가 큰 폭으로 좀 하락세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UID 같은 경우에는 칩을 만들고 이런 업체가 아니라 코팅한 업체입니다. 즉 UID 같은 경우는 향후에 삼성이 G1M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G1M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에 메탈 메쉬를 얹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차세대 모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G1M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코팅을 2번 해서 UID에 적극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성은 G1F의 모듈이라든지 그 공법 자체를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버리고는 있겠지만은 대만이라든지 기타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G1F를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UID가 G1F의 물량, 그 코팅 부분의 물량,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축소가 되어 있고 현재 모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대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UID가 6.5% 정도 강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G1F와 UID는 관련이 있습니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 차의 대부분이 대만 쪽입니다. 삼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 쪽이라 보시고 UID는 삼성의 타블렛이라든지 PLS 패널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한 채로 동반적으로 G1F니까 UID의 악재가 아니야 이러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약 7.32% 정도 현재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를 뜯어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자체는 그 부분과 매출이 큰 영향이 없고 물론 있더라도 소폭 어느 정도의 수준밖에 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급락이 올 때 특히 종목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할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빠진 11,500원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내년도 예상 실적을 대비했을 때 퍼 6배 정도의 수준밖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UID라는 종목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UID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UID가 만원대부터 안착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차적인 상승을 하면서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1선이라는 이 부분을 뭐 하향 돌파했다. 차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왜 주가가 오르는지 그것은 당연히 기업의 실적, 기업의 펀드멘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지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차트가 무너졌으니까 매도를 해야 돼, 손절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실제 매출이 이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뉴스가 실제 이 UID라는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네.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6.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닉스가 금일 그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2,800억이 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즉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위닉스를 편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그 에어워셔 제품, 즉 겨울에 판매하고 있는 에어워셔 제품을 보기보다는 내년 제습기를 보는 게 더 낫다. 오히려 겨울에 판매하고 있는 에어워셔는 보너스적으로 좀 알파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에어워셔 판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높을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8,000원에서 14,000원까지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누름목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누름목 구간에서 굳이 그 흐름을 잘 탄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 흐름 자체를 거의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위닉스는 꾸준히 홀딩을 하고 오히려 누름목 구간이 더 많이 내려와서 집중적으로 수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상이 생길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닉스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더 긴 호흡으로 더 긴 안목으로 회사를 지켜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세 번째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어버브 반도체에서 얘기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펜리서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펜리서치는 그 칩이라든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라 설계만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고, 다른 펜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개의 제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부품을 가고 있는데, 그 핸드폰 부분에 그 칩이 채택이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회사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고, 그 칩이 탈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이센스라든지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DNB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DNB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회사도 동반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DNB 시장이 축소되면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차기적으로 뭐 와이파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단일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6,000개가 넘는 MCU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버브 반도체가 섹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이번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모든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에 진입을 한다면 마찬가지 어버브 반도체는 2배로 더 폭발할 수 있는 능력, 움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LOT 백쿰입니다. LOT 백쿰 같은 경우에도 이 LOT 백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게 3분기에 소폭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OT 백쿰도 3분기 실적 이후에는 바닥권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 12월 중순 정도를 전후로 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엔지입니다. 한양엔지도 현재 4.39%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엔지 실적 같은 경우는 11월 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업체인 성도ENG라든지 STI, 동해안 업종입니다. 이 관련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한양엔지는 반대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6,300원 정도의 기준이라면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6배가 안 되는 기준입니다.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당연히 더 4배까지, 5배, 4배까지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김성희 팀장의 최종 포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35%, 한양ENG가 가장 많은 비중 25%이고요. 나머지 4종목이 똑같은 10%씩의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포트 수익률이 좀 빠졌다라고 엄살은 떠셨지만 그래도 48% 고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워낙 짱짱하게 50대 그리고 70% 가까운 수익률로 버텨준 덕택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또 이 후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상노 멘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